안녕하십니까. 불확실성의 시대, 시장과 함께 미래를 조망하는 한국신용평가 IS 최영실장입니다. 당사가 준비한 2022년 하반기 전망 팟캐스트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본 팟캐스트는 금융 부분의 정기평가 리뷰 및 하반기 전망에 관해 노재용 실장님과 위지원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각 산업별 전망을 특정하여 들으시려면 유튜브 하단부의 타임라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신용평가 노재용 실장입니다. 오늘은 위지원 실장과 더불어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를 살펴보고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인더스트리 아웃룩과 크레딧 아웃룩 업데이트, 산업별 모니터링 요인, 키 이슈별 영향, 주요 업종별 하반기 전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아웃룩과 크레딧 아웃룩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레딧 개선은 13건, 저하는 2건으로 21년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상반기에 상향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증권, 신탁, 캐피탈 업종이 상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권은 자본증과 실적 호조가 기반이 되었고, 캐피탈은 유상증자와 더불어 수익성 및 자산 가전성 지표 개선에 힘입었습니다. 신탁은 재무 안정성이 개선되거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신용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업다운 레이셔로 살펴보면 등급 조정은 20년 이후 상향 기조가 이어진 모습입니다. 6월 말 아웃룩 기준으로 포지티브가 9건으로 네거티브 3건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실적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긍정적 아웃룩이 연말에 등급 조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초에 인더스트리 아웃룩을 제시하였던 6개 업종과 저축은행, 부동산 신탁 총 8개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더스트리 아웃룩 중 부정적인 업종은 총 5개 업종입니다. 금리 상승으로 조달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신용카드, 캐피탈 저축은행이 있고 주식, 채권, 부동산의 삼중고에 노출된 증권, 부동산 금융 변동성에 노출된 부동산 신탄업 등 5개 업종입니다. 중립업종은 IFRS 17, 킥스 도입 등 규제 개편 이슈와 금리 상승에 따른 보유 이원 개선 효과가 혼재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입니다. 은행업종은 NIM 개선 상황과 높은 충당금 커버리지 등을 감안할 때 긍정적 사업 여건을 전망하였습니다.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다변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실적과 자본 확증을 바탕으로 신용평가 대상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유지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신용도 변동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되어 크레딧 아웃룩은 안정적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인더스트리 아웃룩이 변경된 증권과 신규로 부여된 저축은행, 부동산 신탁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은 기대치보다 높은 금리 상승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시장 모두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실적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 차주단위 DSR 규제 등 관련 규제의 강화에 따라 대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NIM이 하락하면서 수익성 저하도 예상됩니다. 또한 취약차제의 세무상환 능력 약화로 자산 건전성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 시장의 조정과 분양 경기 저하로 비우호적 사업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부동산 신탁사의 자본 규모, 신탁 개정대 횟수를 바탕으로 재무 부담이 낮아진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크레딧은 안정적으로 전망됩니다. 하반기 전망과 관련하여 산업별 모니터링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반기 업황은 1분기까지는 외견상 실적의 호조를 보였으나 2분기부터 업종별, 업체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 쪽에서는 일부 업권에서 중저 신용자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금리 인상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인상 등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조달 쪽에서도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A급 이하 이슈어를 중심으로 여전체 수요가 둔화되면서 자금 조달 구조가 단기화되고 있고 조달 금리도 상승하여 운용 수익률 제고가 제약되는 가운데 수익성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 대응 능력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 캐피탈, 생명보험, 저축은행은 업종별 이슈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어 이외 업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행업은 금리 인상이 NIM 개선에 긍정적이었고 하반기에도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출을 중심으로 잠재 분실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하락하고 운용자산 이익률과 사업 비율이 개선되면서 1분기 실적은 호조를 보였습니다. 신용카드는 카드 이익 증가로 이익 창출력 개선세가 지속되었지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가계대출 규제, 조달금리 상승, 자산 건전성 저하 가능성 등으로 수익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부동산信託은 21년까지 부동산 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차입형과 책임증 경영 토지 수탁의 수주가 증가하고 미분양 사업장이 감소하면서 실적이 개선되었습니다. 수익성과 재무 견전성 개선이 신용교육 개선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반영한 업종별 모니터링 포인트는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 건전성 변화, 유동성 대응 능력을 들 수 있습니다. 은행업은 금리 상승에 따라 중조신용자 관련 익스포저의 부실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금리 변화로 투자 자산의 건전성이 영향받을 수 있고 규제 도입의 영향의 방향성이 당초 예상과 같은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신용카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 비용 추이, 유동성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살펴보고 고위험 대출 현황, 자산 건전성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은 사업장별 진행 경과 및 분양 실적, 자기자본 대비 잠재 위험 규모, 개선 가능성, 유동성 대응 능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초에 주요 영향 요인을 키 이슈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관련 영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시겠습니다. 금리 상승에 대한 영향은 자금 조달에 영향이 큰 신용카드 캐피탈 업종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축은행도 NIM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업종은 당초 업계가 예상한 0.25% 3회를 뛰어넘는 금리 인상 수준과 인상 횟수로 인하여 기존보다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신탁은 조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영향이 다소 부정적으로 예상됩니다.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은 당초 금리 인상 수준 대비 인상 규모가 커서 취약차주의 자산 건전성이나 채권 평가 또는 처분 손익의 전화로 영향이 다소 긍정적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가계부채 리스크는 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신용카드, 저축은행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였으며 업종 전체적으로 가계대출 이외의 다른 자산 익스포즈가 상당한 은행과 캐피탈은 다소 부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가계부채 익스포저가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사와 증권, 부동산 신탁은 중립적으로 전망됩니다. 규제 리스크는 규제로 사업 확장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는 신용카드, 증권, 부동산 신탁, 저축은행은 다소 부정적으로 전망되고 생명보험도 킥스, IFRS 17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 점검이 필요하여 다소 부정적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손해보험은 자본 적정성 개선 효과가 일부 기대되어 다소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디지털화는 경쟁자 성격이 큰 은행과 신용카드는 다소 부정적이고 판매 채널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보험사는 다소 긍정적입니다. 부동산 금융의 변동성은 관련 익스포저의 수익 기여도가 큰 캐피탈, 증권, 부동산 신탁에는 부정적이고 건당 한도가 100에서 120억 원으로 제한되는 저축은에 있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대체 투자를 포함한 투자금융의 변동성은 관련 수수료 감소가 예상되고 해외 오피스를 중심으로 공실률 등의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증권은 부정적이고 주식시장의 침체로 회수 일정이 연장될 수 있는 캐피탈에는 다소 부정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3페이지 설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 이슈에 대한 당사의 견해는 상반기를 비롯하여 공시된 리서치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전망은 캐피탈, 증권, 생명보험, 저축은행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캐피탈 업종은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 개선과 더불어 자본 확충이 있었던 두 개의 업체의 등급 전망이 개선되었습니다. 캐피탈 업종은 1분기에 대부분의 업체가 우수한 수익성을 시현하였습니다. 이는 기조달된 자금의 금리 수준이 낮고 대손 부담률이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하반기 이후에
낮은 신용 등급부터 조달 비용 상승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레버리지 규제 도입으로 양호하게 자본 적정성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은 긍정적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부채 사이드에서는 유동성 대응 능력, 자산 사이드에서는 자산 건전성이 주요 검토 요인입니다. 특히 A급 이하에서는 조달 만기가 짧아지고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수익성과 유동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자산 건전성도 부동산 금융 비중이 높은 캐피탈 중심으로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업금융 및 투자금융의 비중이 높은 캐피탈사는 자산 건전성이 크게 저하될 경우 신용도 하향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민감도가 높거나 우수한 신용도를 보유한 계열의 지원이 제한적인 트리플 B급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증권은 상반기에 3건의 크레딧 개선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자본 확충,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으로 사업 기반이 강화되고 수익성 개선이 고려되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위험 익스포저가 감소되면서 리스크 관리 수준이 강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IB 영업력을 강화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우발부채 등이 확대된 측면이 있어 자기자본 대비 우발부채 부담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월투자증권도 IB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우수하게 개선되었고 연결 기준으로 다월 인베스트먼트, 저축은행, 자산운용 등으로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어 과거보다 경쟁력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2년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피크아웃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B 실적은 비교적 호조였지만 금리 상승으로 투자 중개, 운용 수익이 격감하였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금리 인상 기조로 주식, 채권, 부동산 모두 약세가 전망됩니다. 하반기 실적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리스크로는 지방 부동산, 브릿지론, 해외 재테크 등의 우발부채 현실화 우려가 있습니다. 대형사들이 위험 익스포저의 양적 관리에 나선 데 반하여 중소형사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국내 부동산을 중심으로 위험 익스포저를 꾸준히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주간 수수료 수입을 위해 중후순위 트렌치 참여를 늘려서 최근의 경기 둔화에 민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더스트리 아웃룩은 3중거로 부정적이나 지난 2년간 확대된 자본, 다각화 노력, PF 규제 강화 등을 감안할 때 업권 전반의 신용도 전망은 단기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다만 이익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거나 리스크 관리 미흡으로 투자 자산이 부실화된 업체를 중심으로 신용도 하향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당초 투자 중개 실적 저하로 부동산 금융 등 위험 익스포저 확대를 통한 IB 사업 드라이브 전략이 우려되었습니다. 현재는 예상을 뛰어넘은 금리 인상 기조로 은행계 상위 증권사에서는 디레버리징도 일부 관찰되고 있고 중소형사들은 단기금리 상승 등 조달 여건 악화로 위험 익스포저가 일정 수준 관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 지속 가능성이 있어 유동성 대응 능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자기자본 대비 우발부채 감축 노력을 점검하고 있으며 SK증권과 KF투자증권은 이익 변동성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신용평가 위지원 실장입니다. 생명보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상반기 생명보험사 정기평가 결과 등급 하향 1건, 부정적 전망 부여 1건으로 하향 기조를 보였습니다. 한화생명의 경우 AAA에서 AA 플러스로 하향되었고 KDB생명보험은 부정적 전망이 부여되었습니다. 한화생명은 장기간 지속된 저수익성과 낮은 자본 완충력, 그리고 신규제 하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관리 부담을 감안했습니다. KDB생명보험의 경우 대주주 변경 무산으로 워치리스트 하향 검토는 해제되었지만 대주주 변경 이슈로 인해서 장기간 노출된 영업 위축과 자본관리 역량 저하를 고려했습니다. 실적 리뷰입니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장기간 생보사를 압박하던 2차 역마진 우려는 감소했고 이제부터는 보유 이원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운용자산 이익률은 아직까지 상승 전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래프 보시면 올해 1분기부터 보유이원 개선세가 나타났습니다. 2020년 10월경부터 장기물 상승 추세가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보유이원 반영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가 걸린 셈입니다. 다만 채권 처분이 감소 영향으로 운용자산 이익률은 여전히 상승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매도 가능증권 관련 손익과 잔액은 금리가 최저 수준을 보였던 2020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유원 개선 추세와 매도 가능 증권 관련 손익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운용자산 이익률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봅니다. 금리 변수로 인해 초래되는 구조적 요인을 살펴봤는데요. 보험사 수익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IFRS4 기준 회계가 적용되는 마지막 해인 올해 손익 방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주가 변동성 확대로 인한 변액보증준비금 관련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의 생보사 1분기의 손익 감소는 이러한 변동성을 반영한 것이고요. 올 한 해는 이러한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내년 이후 생보사 손익은 2차 손익 이슈에서 벗어나 CSM으로 대표되는 양질의 보험 계약 확보를 통한 수익성 이슈로 이동할 것으로 봅니다. 부채의 시가평가 이슈로 2차 역마진 이슈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고요. 어떤 보험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현재와는 확연히 다른 수익 구조를 보이는 보험사들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RBC 비율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금리 상승에 대해 실질과 반대로 움직이는 자본 비율 방향성을 고려할 때 신용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회사들이 영향권에 들었고 방카슈랑스 영업 제한을 위한 허들에 근접한 상황인데다 규제 비율인 100%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업적 부담도 일부 있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도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6월부터 완충 방안을 적용하게 되면서 금리 상승 시기에 자본 비율에 대한 대응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금리 상승 기조로 2차 역마진 심화 우려나 킥스 도입에 따른 자본 부담 등에 대한 우려는 많이 경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과 달리 올해 신용도 전망을 안정적으로 보았고 이는 하반기에도 유효할 것입니다. 다만 생보사 신용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대략 두 가지 정도인데요. 내년 초에 도입될 신제도화에서는 영위하고 있는 업무에 따라 자본력 차이에 따라 회사별 역량 차이가 현재보다 매우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2차 역마진에 가려 지금까지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보험계약 마진에서 결정되는 수익성 차이, 금리 민감도 통제 능력 등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폭의 제도 완화와 금리 상승 등으로 전환 당시에는 규제 대응에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 규제에 대한 대응력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비가 미진한 회사의 경우에는 규제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주요 모니터링 업체는 KDB생명과 프루덴셜, KB생명보험입니다. 프루덴셜 생명과 KDB생명이 합병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신용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 정기평가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SBI저축은행에 대한 신용 등급이 A- 긍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영업력이나 위험 관리, 이익 창출력 등에 있어서 업계 내에서 상당한 우위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고 높은 자산 성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개선된 자기 자본 비율이 중요하게 반영됐습니다. 저축은행 업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코로나 이후 압도적으로 빠른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0년까지 연간 20%, 2021년에는 30%의 여신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는 가계대출 위주로, 하반기 이후부터는 기업대출 위주로 성장 트렌드가 전환됐는데요. 특히 21년 개인 사업자 대출 성장률이 약 45%로 매우 높았습니다.
22년 이후 성장률은 크게 둔화된 상황이고 특히 DSR 3단계 도입 영향으로 가계부문 성장률은 더 낮아진 상황입니다. 기업 위주 성장이 이루어지되 뚜렷한 성장 속도 조절이 예상됩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예금과 대출 모두 고정금리로 구성되기 때문에 만기가 짧은 수신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서 금리 상승 시기에 예대 금리 차가 축소됩니다. 특히 금리 상승 시기 예대 만기가 더욱 단기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데다 핵심 예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신금리 상승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예대금리차 하락과 자산 성장률 둔화, 즉 P와 Q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서 수익성 둔화 영향이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1분기부터 NIM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고 수신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가장 우측 그림은 2004년 이후 대출 금리와 기준 금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한금리 인하 정책이 시작된 2012년 이후부터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와 관계없이 꾸준히 하락해 왔고 그 이전 시기에도 기준 금리 상승이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장 낮은 금리 전가력을 가진 가계대출을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 그룹에서 NIM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크레딧 이슈입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 2년 동안 높은 자산 성장이 지속되면서 자본 비율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대략 평균 레버리지는 10배 수준으로 과거 대비 높아진 위험 수준을 감안하면 자본 비율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가계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그룹의 자본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건전성 이슈 중에서 부동산 섹터와 가계 여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루어진 과도하게 빠르게 이루어진 자산 증가 속도, 그리고 올해 들어 이루어진 급격한 속도 조절이 근본적인 위험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저축은행 역시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기업 여신의 성장이 상당 부분 부동산 관련 여신의 성장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가운데 그래프의 제일 좌측의 은행 계열 그리고 가장 우측의 기업 대출의 경우 부동산 개발업의 누적 성장률이 각각 50%, 40%로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기업 대출 그룹에서는 부동산 개발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브릿지를 포함한 개발 사업 비중까지 감안할 때 약 27%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업종과 달리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선순위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위험의 경우 현재 저축은행 차주의 신용 평점을 보면 무점수를 포함한 하위 20%의 비중이 대략 50% 내외로 타업권 대비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그룹의 경우 많은 경우가 대부업체 영위업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피어 대비 가장 낮은 평점 차주의 분포가 높습니다. 금리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영향, DSR 규제 영향 등으로 저축은행의 한계 차주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관련 신용도 전망입니다. 저축은행 전체적으로는 유동성 확장 흐름에서 우호적 조달 여건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 두드러진 성장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영업 기반 확장과 이익 창출력 개선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속도 조절과 리스크 관리로 급격한 태세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저축은행의 경우 79개사로 워낙 업체별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신용도 전망의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저희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개발업 취급 비중이 높고 단기간에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본 비율이 낮은 저축은행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